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 그리고 국회도 이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세종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안 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방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입주 물량이라는 겁니다. 입주 물량. 아파트는 망고쌤. 그 세종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 그리고 국회도 이전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세종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 나온 뉴스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급등했는데 세종 집값 출렁한 이유. 이 이유가 뭐겠어요?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청와대가 너무 좋다. 고쳐서 쓰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는 거냐? 안 간다는 거냐? 안 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세종에 이전을 한다 안 한다 그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세종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거하면서 그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좀 많이 오른 거죠. 그게 이제 세종의 가격을 끌어올린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급락할 거냐 세종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입주 물량이라는 겁니다. 입주 물량. 지방 부동산을 보실 때 입주 물량을 빼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6월 말에 지역 분석 강의를 하는데 지방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세종의 입주 물량인데요. 작년에 좀 많았는데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요. 파란색보다 이게 작으면 입주 물량이 적은 겁니다. 근데 내년, 후내년은 입주 물량이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던 세종에 대통령 선거로 기름을 부어서 좀 더 오버슈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팔 일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본인이 투자 실력이 좋다. 그러면 2년 정도 보고 신규로 들어가서 잘 치고 나오시면 되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지방은 사는 건 쉽지만 파는 게 어려우니까 잘 나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살면서 이렇게 심리 지수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급등했다가 어떻게 돼요? 주춤해졌어.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유지가 되다가 올라갈 건지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리도 많이 오버슈팅 됐고 가격도 조금 오버슈팅 된 것 같은데 좀 길게 놓고 보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유지 또는 강보합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내가 세종 걸 팔고 서울에 집을 하나 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될 건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자, 이런 거죠. 정무냐 실무냐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정무라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능한 사람 또는 실무,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많이 봐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래서 정무로 국회의원을 쓸 거냐 아니면 실무자를 쓸 거냐 그러면서 김세용, 맹성규 이런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죠. 왜? 우리 지지난 정권에 쌀 장관님이라고 했죠. 쌀 장관님. 내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어요. 이러면서 요건 많이 먹었지만 원래 요걸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가장 오래 국토부 장관을 한 사람은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물어뜯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지 매우 궁금한데
최소한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지금 정부의 브레인이 있죠.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씨인가요? 그분이 예전에 김수영 교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인수위는 없어졌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장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큰 틀을 짜는 사람이니까. 자, 큰 틀을 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이한주 씨? 이한주 씨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한 걸 보니까 민주당 성향이랑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2021년에 낙마를 한 적이 있어요, 낙마. 물러난 거죠. 너 집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하는 게 맞냐. 그래서 2021년에 경기도에 신고해 놓은 걸 보니까 총 재산이 58억이고 부동산은 50억이다. 건물은 42억이고 토지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부동산. 그러면 지금은 2021년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왜? 청담동 아파트가 18억이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021년 당시 공시가격으로 8억이니까 아마 분당에서도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6필지, 상가 건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총 5채 갖고 있고 가족법인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그렇더라 이거죠. 보면 다주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안 된다. 항상 그렇지만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말하고 행동은 실제로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유명한 짤이 있죠? 자, 보세요.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런 말을 했죠. 자, 잘 살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은 건데 여러분 정부가 바뀐다고 너무 쫄지 마라. 쫄지 말고 그 정부의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똘똘한 한 채랑 건물이랑 토지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더라.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12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거래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는 공시가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준시가로 나오는데 그게 80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택은 12억이고요. 건물하고 토지는 80억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똘똘한 한 채랑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 서민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1주택은 적어도 안 건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냥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다. 다주택은 악인이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가 이번 정권에도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